스크류볼이란 무엇인가? 스크류볼에 대한 뉘앙스가 있지만 스크류볼은 커브볼과 같은 투구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꺾인다. 오른손 투수가 던진 커브볼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손 투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꺾이며 스크류볼은 반대 스핀으로 던져지고 따라서 커브볼의 반대 방향으로 꺾인다. 투수의 좋은 스크류볼이 커브볼과 결합되면 타자가 어느 쪽에서 타구를 치든 타자를 방해할 수 있는 투구를 만든다. 그럼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스크류볼이 던지기 어려운 투구라는 것은 스크류볼이 부상을 유발한다는 믿음과 함께 스크류볼을 과거의 유물로 만들었다. 스크류볼 전성기에는 많은 투수들이 4인 로테이션에 들어가 경기당 더 많은 이닝을 던지며 더 많은 경기를 마쳤다. 오늘 투수들의 몸 상태가 더 좋아졌지만 그들이 그때만큼은 강하지는 않은 것 같고 스크류볼로 인한 토미존 수술의 증가도 스크류볼을 던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스크류볼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모든 훌륭한 스크류볼 투수들이 멸종위기에 내몰렸다. 페르난도는 아마도 스크류볼을 그의 생계수단으로 사용한 마지막 투수였을 것이지만 그것을 숙달하여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만든 몇몇 예외적인 선수들이 있었다. 여기 10명의 선수들을 소개하겠다. 크리스티 매튜슨. 통산 성적 373승 188패, 평균 자책점 2.13, 30세이브 2573진 4788.1이닝. 모든 것에는 기원이 있으며 크리스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의 페이드 어웨이를 배웠다고 주장되지만 그는 그것을 효과적인 무기로 만든 최초의 투수 선수였다. 크리스티는 20세기 초반의 선수였기 때문에 종종 잊혀지지만 그의 숙달과 통제력 그리고 경기장 사용은 오늘날 그를 스크류볼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게 했다. 뉴욕 자이언츠와 함께 자신의 16년 동안 매슈스는 373개의 경기를 승리하고 2502명의 타자들을 삼진 아웃시키고 평균 자책점 2.13을 기록하였다. 그는 또한 트리플 크라운을 2번 수상했다. 그는 또한 깨끗한 크리스천 선수로 알려져 있고 그의 경건함과 투명은 모든 메이저 리그 도시에서 그의 많은 팬들을 얻었다. 선수 생활이 끝난 후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미 육군의 화학군단에서 복무했다. 복무 중에 그는 실수로 가스를 흡입당했고 심각한 폐 손상을 입었고 4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또한 명전 최초의 5인으로 선정되었다. 터그 매크로. 통산 성적 96승 92패, 평균 자책점 3.14, 180세이브 1193진 1514.2이닝. 터그는 메이저 리그에서 느린 출발을 보였다. 평범한 성적의 2시즌 후 그는 미국 해병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역기를 들다가 팔을 다쳤다. 그의 부상 이후 그를 교육 리그에 보냈고 거기서 랄프 테리를 만났다. 랄프 테리는 1960년 월드 시리즈의 7번째 경기에서 빌 메저로스키의 전설적인 끝내기 홈런을 내준 투수였다. 랄프 테리가 터그 매크로에게 스크류볼을 가르쳐준 것은 이 기회에서였다. 터그가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길 호지스의 조언에 따라 선발 로테이션의 한 자리를 쫓는 것을 포기하고 풀타임 구원투수로 정착했다. 터그가 메이저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불펜이었다. 그는 그 투구로 이번에 올스타팀 선발 180개의 세이브 3.14의 방어율과 1104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달렸다. 은퇴 후 20년 뒤에 터그는 뇌종양으로 쓰러졌고 몇 년 후 그의 유골은 필라델피아 필리스 야구장의 투수 마운드에 그의 아들 팀 매크로에 의해 뿌려졌다. 칼 허벨. 통산 성적 253승 154패, 평균 자책점 2.98, 33세이브 3590.1이닝 1677삼진. 크리스티 매튜슨과 함께 화학 부대에서 복무했던 타이 콥은 칼이 그를 봤을 때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당시 콥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선수 겸 감독이었고 감명을 받지 못했다. 허벨은 스크류볼을 던졌고 콥은 그것이 투수의 팔을 망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결과 타이거스는 칼을 놓아주었다. 디트로이트에 의한 그의 방출은 뉴욕 자이언츠에서 칼의 15년 동안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방어율 2.98과 함께 253승 1677개의 탈삼진을 기록했다. 타이 콥이 그렇게 경멸했던 스크류볼은 허벨을 9번의 올스타 팀으로 선발하게 했고 그에게 2번의 MVP상을 안겨주었다. 타이 콥은 훌륭한 타자였지만 그는 투구에 대해 알지 못했다.
여러분은 야구계의 거장 베이브 루스, 루 게릭, 지미 폭스, 알 시몬스와 조 크로닌을 알고 있나요? 전설적인 선수라는 점 외에도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1934년 올스타 게임 동안에 연속적으로 칼 허벨에 의해 스트라이크 아웃 되었다. 후안 마리샬, 통산 성적 243승 142패, 평균 자책점 2.89, 2세이브, 3,507이닝, 2,333진. 후안은 많은 구종을 가진 선수였고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그의 치명적인 공 중 하나는 스크류볼이었다. 그는 야구 역사상 가장 멋진 별명들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역대 가장 인상적인 투구폼 중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와인드업에서 하이킥을 통해 다리가 거의 수직 위치에 놓였다. 스판과 마리샬은 1963년 7월에 맞붙었는데 이는 종종 모든 경기가 행해진 가장 위대한 게임으로 일컬어진다. 두 팀은 결국 16회 1베이스가 경기를 잠재우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스판과 마리샬에 의해 셧다운되었다. 마리샬은 16이닝 동안 스판은 15와 3분의 1이닝을 던졌는데 이는 경기 전이나 그 이후 없었던 위협이었다. 그는 1960년대의 야구에서 다른 어떤 투수보다 더 많은 경기를 이겼다. 짐 브루어, 통산 성적 69승 65패, 평균 자책점 3.07 133세이브, 1040.1 이닝 813진. 덜 알려지고 덜 화려한 스크류볼 투수들 중 하나는 짐 브루어였다. 브루어는 다름 아닌 워렌 스판으로부터 투구를 배우라는 권유를 받았다. 주로 구원 투수였던 그는 자신의 경력의 대부분을 다저스와 보냈다. 그의 스크류볼 말고도 그는 마티니 레즈에서 뛸 때 빌리 마틴과 언쟁을 벌인 것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브루어가 몸쪽 위협구를 던지자 빌리는 그에게 방망이를 던졌다. 브루어가 마틴에게 방망이를 돌려주려 하자 빌리는 브루어의 오른쪽 눈 주위로 주먹을 날려 광대뼈를 부러뜨렸다. 짐의 스크류볼은 오른손 타자들을 상대로 매우 효과적이어서 상대 감독들은 그가 투구할 때 왼손잡이 투타 매치업을 선호할 정도였다. 브루어는 133개의 세이브, 81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과 1972년 올스타 팀 선발과 함께 너무 초라하지 않은 방어율 3.07과 함께 자신의 경력을 끝냈다.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통산 성적 173승 153패, 평균 자책점 3.54, 2세이브, 2930이닝, 2074 삼진. 만약 여러분이 1980년대에 살았다면 페르난도 마니아가 무엇이었는지 알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선수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며 페르난도는 모든 팀의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운동적이지 않은 체격을 자랑하는 페르난도는 80년대 전반기의 무결점이었다. 스크류볼은 그의 투구였고 그는 그것으로 타자들을 지배했다. 페르난도는 얼마나 잘했나? 그의 인기는 위티박스 장식했다. 페르난도는 그것보다 더 유명해질 수 없다. 그리고 그는 세엘토로라는 아주 멋진 별명이 붙었다. 그는 같은 시즌에 사이 영과 신인상을 동시에 수상한 메이저 리그 야구 역사상 유일한 투수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그의 쇼케이스의 유일한 트로피는 아니다. 페르난도는 또한 실버 슬러거 상을 2번 받았고 골든 글러브를 2번 받았고 올스타 팀에 2번 진출했으며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했고 노히트 노런을 기록했다. 자신의 1986년 올스타 경기 등판 동안 그는 연속해서 5명의 타자들을 스트라이크 아웃 시켰다. 위협은 그와 또 다른 스크류볼 투수인 칼 허벨만이 달성했다. 워렌 스판, 통산 성적 363승 245패, 평균 자책점 3.09, 28세이브, 5243.1 이닝 2583 삼진. 페르난도가 멋진 별명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워렌의 별명은 후크로 예상치 못한 공의 얼굴을 맞아 부러진 코가 갈고리 모양에서 이름을 따왔다. 발렌수엘라는 화려한 별명이 있을 수 있지만 그는 차라리 스판의 기록을 갖고 싶어 할 것이다. 워렌은 20년이 넘는 시즌 동안 마운드를 누볐다. 그 기간 동안 그는 363승 2583개의 탈삼진 3.09의 방어율을 쌓았다. 그의 스크류볼은 그에게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하였다. 그는 또한 14시즌 올스타였으며 사이 영상을 2번이나 수상하고 2개의 노히트 노런을 투구하였다. 그는 또한 17시즌 연속 최소 1개의 홈런을 치며
35개의 홈런으로 내셔널리그 투수 통산 기록을 세우며 훌륭한 타자였다. 그리고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16회까지 공을 던지고 200개가 넘는 공을 42세의 나이에 던졌다. 짐에서 통산 성적 29승 35패, 평균 자책점 3.77, 12세이브, 527이닝, 453진. 짐은 빅리그에서 11시즌을 보냈다. 구원투수로 활약한 매서는 29승 450탈삼진, 평균 자책점 3.77을 기록했다. 그는 또한 마지막 스크류볼 투수들 중에 하나였다. 그의 스크류볼은 그의 비정통적인 사이드암 투구 때문에 특히 움직임이 심했다. 짐의 사이드암 투구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2개의 곤봉발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걸을 수 있도록 수많은 수술을 필요로 했다. 그는 결국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인치 정도 더 짧아졌다.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메이저 리그에 진출하는 것은 고무적인 업적이다. 2003년 그는 야구에서 성공하기 위해 역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한 선수에게 매년 주어지는 토니 코니글리아로 상을 받았다. 짐은 또한 영화 머니볼에서 빌리 빈에 의해 선발된 조연 선수 중 한 명이었다. 쓸 돈이 거의 없는 빌리 빈은 왼손 타자들에게 치명적이었던 비열한 스크류볼을 던지는 능력을 바탕으로 매서를 선택했다. 마이크 푸엘라, 통산 성적 185승 130패, 평균 자책점 3.14, 11세이브, 2808이닝 1632삼진. 마이크는 60, 70년대 오리올스의 강호 투수로 뛰면서 크레이지 호슬라고 불렸다. 마이크는 20승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4번 했으며 사이 영상을 받은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출신 투수였다. 그는 1969년 투표에서 동점을 이룬 후 공동 수상했으며 이 트로피에서 마지막으로 동점을 이룬 2명의 투수 중 한 명이다. 푸엘라의 스크류볼은 185승, 1632탈삼진, 그리고 매우 훌륭한 방어율 3.14를 얻었다. 그는 리그 챔피언십 경기에서 그랜드 슬램을 친 최초의 선수였고 리그 챔피언십 경기에서 그랜드 슬램을 친 유일한 투수로 남아있다. 루이스 아로요, 통산 성적 40승 32패, 평균 자책점 3.93, 45세이브, 531.1, 이닝 336삼진.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난 최초의 양키스 선수로 가장 잘 알려진 루이스는 그를 당대 최고의 구원자 중 한 명으로 만든 비열한 스크류볼을 가지고 있었다.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발 투수 대신 불펜 투수가 되기로 결심하자 그의 스크류볼은 그에게 2번의 올스타 자리를 안겨주었고 그는 1961년 아메리칸 리그 세이브 선두였다. 그의 기록이 비록 몇 년뿐이었지만 그는 MLB 역사상 최고의 스크류볼 선수들 중 한 명이었다. 스크류볼은 아마도 스포츠에서 가장 이해도가 낮고 가장 존중받지 못하고 가장 두려운 투구일 것이다. 거의 던지지 못했고 더 적은 선수가 효과적으로 던질 수 있었다. 그것을 숙달한 사람들은 기억할 만한 직업으로 보상을 받았다. 가장 까다로운 구종 중 하나일 수 있으며 여전히 스포츠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구종이다.